하여가 단심과 삶의 선택과 균형.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거대한 침묵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날카로웠던 두 마음, 이방원과 정몽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조용히 사색해 보려 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맹세는 피보다 붉고 어떤 제안은 칡넝쿨보다 질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의 하여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가는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잊고 지냈던 이 두 시조는 단순한 역사 속의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충돌이며 삶을 대하는 두 가지 근원적인 태도의 부딪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나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방원의 질문과 정몽주의 대답 사이를 오갑니다.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고수할 것인가? 유연하게 흐를 것인가 아니면 단단하게 버틸 것인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생존과 존재에 관한 치열한 고민입니다. 고려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나라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권문세족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두 거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방원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명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안정을 원했습니다. 하여가에 등장하는 만수산 드렁칡을 생각해 봅니다. 칡은 주변의 사물에 몸을 감고 올라갑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며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방원은 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우리도 그 흐름에 맞춰 서로 얽혀가며 살아남는 것이 어떠냐고. 그는 고고한 명분 때문에 죽는 것보다 진흙탕 속이라도 함께 손을 잡고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삶은 적응이며 생존 그 자체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방원의 목소리는 유혹적으로 들립니다. 융통성 있게 살라는 말, 적당히 타협해야 오래간다는 조언,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경고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하여가의 논리를 수없이 마주합니다. 원칙을 지키려다 고립되는 것보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얽히고 설켜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어쩌면 삶을 대하는 유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술잔을 받은 정몽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거대한 질서 안에서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으려 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변화란 자신이 지켜온 가치를 부정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심가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죽고 또 죽어 100번을 다시 죽어도 자신의 붉은 마음만은 변하지 않겠다고. 백골이 흙이 되어 사라지는 육체적 소멸 앞에서도 그는 정신적 가치를 붙잡습니다. 정몽주에게 삶이란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켜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고려라는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념,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원의 손을 잡았다면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되어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껍데기만 남은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외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몽주의 태도는 어쩌면 융통성 없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야 했던 순간, 승진 때문에 동료를 외면해야 했던 순간, 편안함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던 순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그 씁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작은 정몽주가 보내는 신호일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세상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품격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원과 정몽주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하여가는 관계와 생존을 이야기하고 단심가는 존재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원은 숲을 보며 함께 엉키자고 하고 정몽주는 나무가 되어 홀로라도 서겠다고 합니다. 역사는 이방원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현실의 논리에서는 힘과 생존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승리자 이방원만큼이나 패배자 정몽주를 기억하고 숭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실패한 충신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순수한 무언가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매일같이 하여가를 부르며 살아가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단심가를 부르고 싶은 우리의 이중적인 욕망이 그를 영원히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려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선주교가 있습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칡넝쿨처럼 얽혀서 풀어야 합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이길 때가 있고 타협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대나무처럼 꼿꼿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백골이 진토되어도 지켜야 합니다. 내 영혼을 파는 거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은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원의 유연함을 배워야 할 때와 정몽주의 단단함을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자 지혜로운 삶의 기술일 것입니다. 하여가의 세계에 살면서 단심가의 마음을 품는 것. 진흙탕 속을 걸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선을 잃지 않는 것. 그 균형 잡힌 긴장감이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두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합니다. 얽혀서 살 것인가? 죽어서 살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과 그 선택을 감당해낼 당신의 몫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주한 고민 앞에서 당신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당신의 진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몸으로 살아내는 과정이니까요.